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 5일,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상당히 뒤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 순방 중이죠. 동남아 순방에서 9일날 돌아와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그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여러가지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 조국 후보자 사태에 대해서 한 조간신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제가 참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조국 지명은 우리 사회의 불행 중 다행이다 이랬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 왜 그러냐? 진보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그 칼럼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을 독점을 하고 하는 것처럼 행세를 했던 진보 좌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진보 좌파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좌파의 위선이 드러났다. 또 일명 그 개념 유명인들의 그 정체가 밝혀졌다. 이런 거죠. 개념 유명인이라는 것은 이회수, 소설가 이회수, 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그 조국 후보자를 옹호를 하는데, 계속 옹호를 하는데, 일반인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맹목적으로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고 우리 편이니까 옹호를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그러니까는 이른바 개념 있다는 유명인들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일을 벗은 문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문재인의 모습이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 예골수 쪽으로 여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는 정권에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무조건 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일종의 불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여론과 소통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통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베일이 벗겨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론 조작 현장이 그대로 발각됐다.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 실검 순위에 올리기 위해서 신문 사이트에서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려서 조국 힘내세요. 또는 기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거를 실검 위로 쫙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죠. 여론 조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이 진보 좌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6일 날 국회 인사청문회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데 지금 가족들은 정인으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고 그 11명의 정인이 채택이 됐는데 그러니까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정인이 6명이고 사모펀드 관련이 3명, 또 웅동학원 관련 2명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질문을 할 게 많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가족들이었는데, 민주당이 가족은 절대 부르면 안 된다. 인사청문회 못 열겠다. 그래서 심지어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라는 변칙적인 셀프 검증을 하는 이런 그 해프닝까지 벌였죠. 그래서 일단 가족들은 내일 인사청문회에 빠지는데, 가족 문제는 지금 여전히 핵심 사안입니다. 핵심입니다. 조국 후보자 주변의 가족 문제. 근데 이 가족 문제는 실제로는 조국 후보자 본인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웅동학원 문제나 사모펀드 문제나 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국 후보자가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죠. 그래서 가족 문제라고 해도 이것은 꼭 본인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가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특히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계속 여러 의혹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웅동학원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딸의 부정 입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의 한 대학 총장에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가 어떤 거짓 정언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급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유시민 씨,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유시민 씨는 취재를 빙자해서 대학 총장을 대학 총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그러니까 사이비 기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일면 보도가 이런 내용이었죠. 여권 핵심과 국회의원이 동양대 총장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것이 일면 중간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최성해 총장은 조국 후보자 부인이죠.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동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이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학에서 대학 총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대학 총장 표창장을 받고 그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하는 과정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죠. 그런데 최성해 총장, 동양대 총장은 내 이름으로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이 부산대 그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시한 표창장의 형식 그리고 일련 번호가 동양대 양식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총장, 직인을 도용을 해서 가짜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뭐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도 있고 업무 방해죄도 있고 뭐 실정법 위반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어제 그 4일이죠. 최성해 총장이 그 여권 핵심 인사 A씨로부터 조국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 이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권 핵심 인사 A씨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언론이나 만약에 검찰에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답니다. 뭐냐면은 총장의 권한으로, 최성해 총장의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정경심 교수에게 정식으로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있는 본인이 있는 그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총장이 표창장을 주는 것처럼 해서 딸에게 줬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이 승인을 했다. 이야기를 해달라고 급박한 겁니다. 최성해 총장은 뭐 지금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해갔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거절을 했다는데 그제는 또 더불어민주당 또 B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슷한 이 시나리오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핵심 인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이 정지 작업을 해놓은 거죠. 정지 작업을 해놓고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걸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A 핵심 인사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상장이 동양대 의학교육원은 정경심 교수가 원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교육원에서 나간 걸로 하는데 총장 직인이 찍힌 건 사실이지만 그 총장은 위임 사안이다. 총장이 의학교육원 원장에게 위임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달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본인들은 총장 직인을 몰래 찍어놓고는 그날 위임받았다. 이렇게 좀 거짓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한 건지 급박을 한 건지 압박을 한 건지는 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갔죠. 언론의 A, B 이렇게는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는
A. 핵심 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B. 여당 국회의원은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 이 유시민, 김두관 두 사람은 친노 인사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친노무현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김두관 의원은 뭐 부탁을 내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그 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재단, 학원 재단의 출신이기 때문에 총장하고도 아는 사이라서 그냥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다.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자,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를 운영을 하죠. 이 알릴레오는 친정권 유튜버고 정권 홍보의 수단입니다. 정권 홍보 창구죠. 어쨌든 그런데 본인이 유튜브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최성해 총장은 예전에 자기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어서 사형을 했지만은 그 대학에 동양대 강의원이나 교환 강좌도 간 적이 있어서 아는 사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이고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최성해 총장이 과연 유시민을 그런 인연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튜브 언론인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권의 실세죠. 자기 대권 조작까지 거론되는 정권의 실세가 이 사학재단 운영자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은 사학재단 운영자는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거짓 정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어쨌든 그 유시민 이사장이 사이비 언론인이 취재를 빙자해서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비슷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언론인을 빙자해서 그러니까 금품을 갈취한 건 아니지만 언론인을 빙자해서 증거 인멸을 해요를 하고 겁박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정권의 힘을 이용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최성해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 기자 취재 목적이었다고 공식한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사이비 기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 진짜로 취재 목적이었다면은 메모나 녹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저도 어디 취재할 때는 항상 요새는 메모하기보다 그냥 녹음을 합니다. 정확한 이 코멘트를 따기 위해서. 전화로 저로 취재를 해도 여기도 전화로 취재를 해도 녹음 기능으로 해가지고 녹음을 분명히 합니다. 정확한 코멘트 내용을 기사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무슨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말은 기자로 취재했으면 메모나 녹음이 있을 테니까 그거 공개하라는 겁니다. 과연 또 최성해 총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 얼마 전 며칠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를 두둔을 하면서 검찰을 비판을 하고 그때 검찰을 악당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별건 수사에서 가족들을 입건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지금 진보 좌파 쪽에서 계속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가족 이야기입니다.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왜 자꾸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가족이 무슨 죄가 있느냐, 가족이 취재하는 사람들, 기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별개, 그것도 또 문제지만 그것도 별개의 문제고 본질하고는 다르죠.
본질은 가족 비리가 꼭 조국 후보자의 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악당 주인공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한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이 여기에서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정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코디부터 시작해서 운동학원의 전직 직원들, 또 여러 가지 사모펀드 관련 전문가들 여러 가지 정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한 것처럼 이 압박, 급박, 정권의 힘을 이용한 그런 급박들이 하나 경우만 있을까?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에게만 했을까? 이런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최성해 총장에게도 지금 유시민, 김두관, 지금 두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이 두 사람만 또 그런 압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은, 지금은 진보 좌파 정권 사람들이 이 강범위하게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만들고, 지금 이거 다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만들어서 어떤 권력형 비리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지금 사모펀드 의혹 같은 것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력형 비리죠. 이런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그 비리를 저지르면서 서로 또 카르텔을 형성해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이런 일을 서로 품앗이 형식으로 공동 정선을 형성해서 그들만의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